오늘 69F, FM, 69M 15번째 시간이고, 오늘 아마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관련해서 리뷰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X가 붙으면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크로스. 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 이거는 2015년에 개설한 K-MOOC 강좌에 있는 8의 1부터 11의 3까지 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참고로 링크는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강의 홈페이지에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PDF도 있고 클릭하면은 영상 나왔어요? 강의 영상? 아무도 체크 안 했어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설명하니까 무크 강의라서 아주 천천히 설명하니까 자세하고 그거 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8의 1, 2, 3은 오늘 보고 오라고 했을 거고 8의 1, 2, 3뿐만 아니라 9의 1, 2, 3 그 다음에 10의 3까지 오늘 굉장히 빠르게 리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파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8의 1부터 합시다. 섹션이라고 할까요? 그냥 섹션 8의 1이고 뭐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가 뭔지는 알죠? 제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얘기를 할 텐데 Discrete Time도 뭐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랜덤 프로세스는 뭐라고 했죠? Collection of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random variables,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고 T에 의해서 parameterize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특히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되는 그런 랜덤 프로세스고, 물론 우리가 KL 익스펜션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파이나이트일 때, 파이나이트 인터벌일 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와이들리 KL 익스펜션 이런 거 해가지고 논문 쓰라고 빨리 쓸 수 있으면, 제가 조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금방 되진 않아요. 힐버트 트랜스폼 써서 하면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힐버트 트랜스폼을 했더니 제로에서 T까지, 우리 캐피탈 T까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힐버트 트랜스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힐버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1/파이 T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어떻게 보면 타임 언리미티드 시그널이랑 컨볼루션을 하니까 타임 리미티드가 안 나오면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저는 5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의 먼저 에버리지 파워를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는 이렇게 써요. PXX 이렇게 쓰고,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X of T가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게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일단 똑같이 정의를 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instantaneous power라고 하죠. 근데 이 instantaneous power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각각의 T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average 해요. 이런 average를 statistical average 또는 ensemble averag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데, 타임 에버리지를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를 정의를 하면, 예를 들면 A of 뭐라고 할까요? Y of T라고 할까요? Y of T가 이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건 정의되기를 Y of T를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인터벌로 나누고 극한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항상 주의를 해야죠. 극한 나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엔지니어링 센스에서 극한은 뭐예요? 충분히 큰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요 Y라는 시그널을 타임 에버리지 한다는 것은 Y라는 시그널에서 충분히 큰 플러스 마이너스 캐피탈 델타 인터벌 내에서 뭘 계산해요? 에너지를 에너지? 이거 뭐지? 적분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에버리지니까. 이거 에버리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길이로 나눈 거예요. 길이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오리진 근처가 아니라 T가 밀리언이 있는데다. 그럼 그 근처에서 하는 게 맞죠. 여기서 오리진, 여기서 꼭 왜 대칭으로 하느냐? 대칭으로 안 해도 되죠. 주의할 건 뭐예요?
0에서 델타까지 하는데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때요? 제로 이전에는 안 보겠다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인터벌이 늘어나면서 전체를 다 커버하도록 보통 정의해요. 자, 이렇게 타임 에버리지예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랜덤 프로세스 x, t, y of t가 jointly distributed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요. 뒤에 걸 컨주게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안 취하고 여기서는 앙상블 에버리지를 하고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정의는 백워드 컴패티블 합니까? 하죠. y를 x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x 컨주기시 되면서 절대값 magnitude of x of t의 스퀘어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파워, 크로스 파워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마치 에너지가 어떤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말이 참 저는 싫은데 세컨드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세컨드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파워가 파이나이트한 거예요. 파워가.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x가 세컨드 오더 랜덤 프로세스다. 그러면 얘가 파이나이트한 거예요. 그럼 0이면 어떻게 하느냐? 0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벌 내에서만 정의되고 나머지 다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로 쫙 에버리지 하면 어때요? 분모가 점점 커지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세컨드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면 0보다 큰 걸 보통 많이 얘기해요. 굳이 0인 것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워, 크로스 파워,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랜덤 프로세스를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 랜덤 프로세스가 파이나이트하냐, 뭐 세컨드 오더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사실 복잡한 메저 디어레틱한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말 나는 수학을 좋아해서 그걸 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우리 레퍼런스들 중에서 샤프 슈라이어 말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K무크 이렇게 쓸까요? K무크 8A를 보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정말 끝까지 내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PhD 스튜던트로 갈 때까지 파볼 때까지 파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안톤 나폴리타노의 그 A Generalization of Cyclostationary Signal Processing이라는 책 우리 레퍼런스에 들어있죠.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랜덤 프로세스일 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에서도 적용되는지 볼까요?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어때요? 스페셜 케이스 오브 랜덤 프로세스죠. 어떻게 보냐면은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랜덤 베리어블 벡터 다 하듯이 어떤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어때요? 오메가가 딱 튀어나올 때 제가 거기 서 있다가 그 오메가 값에 따라서 디터미니스틱한 샘플 패스를 하나씩 그냥 제너레이션에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시간의 어떤 파이나이트한 순간, 저는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사나이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볼 때 내가 들고 있는 시그널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오메가는 막 변하는데, 그러면 디터미니스틱 랜덤 시그널도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매핑되는 샘플 패스가 하나밖에 없을 뿐이죠. 그러면 이 정의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서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요? 이그젬플을 이제 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널과 일치하느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니까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 톤이죠. 싱글 톤으로 파워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워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매그니튜드 하면 1이죠. 스퀘어 해도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가 에서 델타까지 적분하면 2델타죠. 맞아요? 그럼 이 파워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소문자로 씁시다. 물론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쓸까요? 그냥 deterministic random process. 그러니까 이건 얼마? 파워 1. 그렇죠? 1. 자, 그 다음에 x가 예를 들면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요. 그러면 파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한 다음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그러면 복잡해요. 그렇죠? 델타가 뭐 2파이의 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되면 딱 적분하면 예쁘게 되죠. 네, 그래서 해보면 어때요? 사실 이게 2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2분의 e to the j 2파이 f0t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파이 f0t라고 놓으면 각각의 파워는 알죠? 했잖아요. 자, 파워는 어떻게 돼요? 파워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x of t가 px를 갖는데 y of t가 a times x of t면 pyy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놓아 보면 a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pxx죠. 맞아요? 정해 넣어봐요, 정해. 그 다음에 또 딜레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똑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딜레이를 주거나 스케일을 하면, 스케일하면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되고, 딜레이를 주면 파워는 변하잖아요. 자, 여기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각각의 파워가 1인데 2분의 1로 스케일 했으니까, 얘는 파워 4분의 1을 컨트리뷰트 할 거고 얘는 파워 4분의 1을 컨트리뷰트 할 텐데 문제는 뭐예요? 얘를 제곱하면 지금 잘 봐요. 이게 리얼이니까 그냥 제곱해도 되고 이거 컴플렉스로 보고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해도 되는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크로스 텀이 있잖아요. 크로스 텀 어떻게 되죠? 크로스 텀 처음에는 0이 아닌데 어때요? 고등학교 때 이거 했어요. 정석에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점점점 넓혀가면서 적분하면 0으로 가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 x of t가 제가 쓰러지면 두통을 호소하다가 열이 좀 많이 났다고 얘기하고 병원으로 빨리 옮기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덱스 셋에 있어요. 근데 내가 ai에 e to the j 2pi fit 이렇게 돼 있고 fi들은 다 다른 넘버라고 하세요. 같으면은 더해서 같은 거고 그래서 fi는 fj와 다르다. for all I not equal to j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어때요? 만약 이게 finite 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경험에 따르면 x의 파워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톤들은 크로스 파워가 0이에요. 프리퀀시가 다르면.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그냥?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만약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가 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뭐 디터미니스틱한 경우니까. 자, 그래서 일단 파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알겠죠. 파워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파워를 잘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봐요. 어떻게 했는지. 정의를 다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앙상블 에버리지랑 이 타임 에버리지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되죠, 이게?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기대값을 밖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적분으로 돼 있잖아요. 다 쓴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책이랑 좀 다르게 하려고 제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너무 똑같으면 여러분이 졸릴 테니까. 지금 이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적분을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유닛 스텝으로 해서 타임 트렁케이션 한 거죠.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펑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앙상블 에버리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트렁케이션 돼 있으니까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의 그 직관에도 맞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극한을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라고요? 충분히 큰 이러고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델타가 충분히 크다 그러고는 리미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없다고 보면. 요 퀀터티를 그렇죠? 요 퀀터티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트렁케이션 됐으니까 뭐 적당히 적분하다 끝나겠죠? 맞습니까? 네. 쟤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X of T와 캐피탈 X of F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이고 X of T가 파이나이트 에너지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거를 파스바일즈 릴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파스바일즈 릴레이션의 좀 더 제너럴한 폼은 어떻게 돼요? 본래는 이게 좀 더 제너럴한 폼이죠. 그래서 X와 Y의 내적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내적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내적과 같다 이렇게 되고 Y가 X일 때는 위에 걸로 바뀌죠. 그래서 밑에 거를 이제 파스바이즈 릴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딱 느낌은 뭐냐면 잠깐만 이거를 어때요? 얘가 어떤 여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라면은 그쵸? 맞아요? 여기 해당하는 게 요거라면은 여기 해당하는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 펑션이 있을 거다. 엄밀히 얘기하면 2델타는 빼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거를 지금 X를 트렁케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노테이션이 어뷰즈 돼 있는데 이걸 F라고 쓰면 후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얘를 알겠어요? 본래는 이게 그냥 베리어블만 T를 F로 바꾼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만 보면 얘 샘플 패스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 파스바이즈 릴레이션에서 하듯이 얘랑 관련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expectation은 여기 expectation으로 가고 요 2델타는 여기 2델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집어넣고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델타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델타가 충분히 큰 거예요. 충분히 크죠. 그렇죠? 예전에 뭐 태준 씨가 파워 스펙트럼을 잴 때 뭐 빅뱅 이전부터 빅 크런치까지 다 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긴, 큰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에서 잰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텐터티블리 어떤 프리퀀시 펑션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노트에 다 있는데 어떤 걸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굉장히 파스바이즈 릴레이션 그냥 쓴 것 같잖아요. 사실 파스바이즈 릴레이션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얘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교과서들이 좀 민감한 학생들을 괴롭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프리퀀시 펑션이고 적분해서 파워가 되므로 얘를 X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 표현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라는 것은 느낌이 뭐예요? 그 해당하는 주파수에 어쨌든 거기에 있는 어떤 파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분해서 파워가 되면.
그런데 또 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의를 잘 봐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그럼 이 익스펙테이션 없죠. 적당히 트렁케이션 하고 후리에 트랜스포해서 보면 어때요?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시간으로 나누면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듯해요. 이 이름 자체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큰 윈도우에서 봤을 때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그렇죠? 타임 트렁케이션 한 것이 후리에 트랜스폼의 expectation, 앙상블 에버리지를 두 델타로 나눴어요. 그러면 해보면 또 크로스 파워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한 것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크로스 PSD 오브 순서는 중요하죠. 그렇죠? 어디 칸죽이 씹었느냐.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Z 오브 T를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의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Z를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의 합으로 나타내면 크로스 파워, 이 합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개하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게 컴플렉스인지 리얼인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매그니튜드 스퀘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y 칸죽이 x 칸죽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y 칸죽에서 x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 타이포가 있어요. 그 노트 보면 제가 K무커 올려놓은 거 보면 여기 칸죽이 없는데 있어야 돼요. 고치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의 잘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언제까지 근데 이렇게 매번 뭐 나올 때마다 이게 8의 1이에요, 여기가. 언제까지 정의에 릴라이 온 할 거냐.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 스펙트럴 애널라이저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다면.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온 시그널 어때요? 적당한 길이로 캡처를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FFT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해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서 expectation 안 하고 보여주는 거죠. 만약 expectation 해야 되면 어때요? 쭉 본 다음에 잘라가지고, 그렇죠? 잘라가지고 여러 개로 한 다음에 걔를 그냥 에버리지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뭐 어가디서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은 무시합시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자, 그럼 8의 2에서는 뭘 하느냐? 8의 2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걸 유도를 해요.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매번 정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는데 한쪽을 t 플러스 타우 그 다음에 그 t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요거를 레그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의가 뭐예요? expectation of x of t 플러스 타우 곱하기 expectation of t 칸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t 축에서 보면 만약에 t 자리에 어떤 t0를 넣으면 이건 t0 플러스 타우에서 x를 샘플링한 것과 t0에서 샘플링한 것, 그러니까 요만큼의 레그가 있는 거죠. 타우만큼. 맞아요? 그래서 이걸 레그 파라메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요. 그럼 이것은 일반적으로 t와 타우의 함수죠. 맞습니까? 네, t와 타우의 함수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y sensidationality 이런 말 안 했잖아요. t와 타우의 함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타임 에버리지를 해요. 즉 t의 함수로 보고 t에 대해서 쭉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거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요. 예를 들면 RxX를 T1과 T2의 함수로 보고 여기다 그린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타임 에버리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때요? T에서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로 쭉 늘려가면서 적분을 하고 얘를 그다음에 2델타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점 델타가 0일 때는 캐피탈 델타 0일 때는 어때요? 이게 타우 곱하기 0이 되겠죠. 타우 곱하기 0은 예를 들면 여기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시간이 가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어떤 t만큼 가고 위로도 t만큼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요것을 어떤 타우에서 요 타우에서 타임 에버리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요게 델타 요게 델타가 되게 해서 어때요? 요 선을 따라서 쭉 에버리지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때요? 다 해요. 모든 타워에 대해서. 모든 타워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어떤 함수가 나와요? 얘는. 타워만의 함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얘를 여기는 이렇게 고추 서 있고 얘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부릅시다. 슬랜티드.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의 타우에 대한, 얘는 t에 대한이고 얘는 타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마찬가지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보세요.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타임 에버리지 오브 크로스 코릴레이션 비트윈 x and y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8의 2에서 하는 거예요. 8의 2.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만약에 Y센 스테이셔너리면 어떻게 돼요?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라고 할까요?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 그러면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면 각각이 Y센 스테이셔너리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자체가 타우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책에서 많이 봤던 이렇게 되어 있는 식. 이게 뭐예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RXX 타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위너 킨친 디어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위너 킨친 디어렘이다. 고도 얘기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뜻하는 게 뭔지 보세요. 그러니까 타우를 바꾸면 이렇게 이제 값이 바뀌죠. 타우가 양수일 때, 타우가 음수일 때 이게 레그 파라미터가 바뀔 텐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 2디멘셔널 펑션이죠. 맞습니까? T1, T2로 되어 있는 2디멘셔널 펑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디멘셔널 펑션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타임 에버리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펑션을 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축을 타우축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놀랍게도 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타임 에버리지 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모양인데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에버리지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파워 스펙트럼은 당연히 어때요? fully characterize 하진 않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때요? 세컨 오더만 나오잖아요. 세컨 오더. 서드 오더, 포스 오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훌륭하고 다 좋고 그런데 일반적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necessary sufficient하게 뭔가를 제공하진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럼의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 S XX of F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죠.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어디선가 봤어요. 파워 스펙트럼이 리얼 넌 네거티브임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이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보여져요? 어떻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너 킨친 티어렘과 관련된 요 리절트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피니션으로 돌아가요. 데피니션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이거 매그니튜드 스퀘어면 리얼이죠. 맞아요? 리얼 익스펙테이션은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투델타도 리얼이고, 그래서 얘는 리얼 넌 네거티브 for all f.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수업을 들을 때 이 데피니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위너 킨친 티어렘이 마치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인 양 그렇게 배웠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것은 정의가 아니라 놀라운 결과예요. 놀라운 결과. 알겠어요? 괜히 위너 킨친 티어렘이 유명한 게 아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저거 보고는 우와 이랬을 텐데 어때요? 그 다음부터 배우는 우리 세대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휙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다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만약 x가 리얼이면 얘가 단지 넌 네거티브일 뿐만 아니라 파워 스펙트럼이 리얼 이분이다. 리얼 넌 네거티브 이분이다.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해요? 이것도 정의해서 하면 되죠. 이걸 보세요. 타임 트렁케이션을 했어요. 맞아요? 타임 트렁케이션을 해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맞아요? 잘 보세요. 요거가 뭐예요? x of t를 트렁케이션 한 다음에 리얼인 x를 후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그러면 칸주기 시메트리컬 하죠. 후리에 트랜스폼이. k 매그니튜드 스퀘어예요. 그러면 리얼 시메트리컬 하잖아요. 리얼 시메트리컬은 펑션의 극한이거든요. 아니면 이상하죠. 그래서 리얼 시메트리컬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 데피니션을 안 쓰면 이제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칠판을 치우고 계속 합시다. 예. 이제 8의 3이에요. 8의 3은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8의 3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링을 할 때 어떻게 되냐.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x에서 y를 얻을 때 뭘 했죠? 지금 한 거는 스케일, 딜레이 이거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필터링은 뭐예요? LTI 필터링은 스케일링 하는 것과 딜레이 하는 것이 더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게 뭐예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y of t에 대해서 LTI 필터링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인터프리트를 할 수 있죠. 이게 컨볼루션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위에 거는 어떻게 보냐면 위에 것은 인풋을 딜레이하고 요만큼 웨이트를 주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밑에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딜레이하고 그 딜레이된 만큼 x로 스케일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요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저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드, 딜레이드 된 버전들의 합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각각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각각은 좀 알고 있죠. 각각은. 어떻게 했어요? 요 녀석을 만약 요 녀석의 파워 스펙트럼을 만약 이게 x와 y가 다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러면 요 인티그란드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죠? 얘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x의 파워 스펙트럼이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워낙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결론은
이 결론도 여러분이 봤던 확률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또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해요. 자, 먼저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생각합시다. t1, t2로 베리어블을.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이것은 입력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보세요. 여기 y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x를 h로 필터링 한 거죠. 그런데 요거 계산할 때는 어때요? 엄밀히 얘기하면 x of t1, y of t2의 칸주기시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h의 t2의 칸주기시 나와요. 참고로 이 컨볼루션은 뭐예요? 당연히 t2로 컨볼루션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yx t1, t2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y 자리에, 그렇죠? x와 h의 컨볼루션이니까 이때는 그냥 t1과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의 컨볼루션으로, 이때는 t1에 대한 컨볼루션이죠.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서 요거까지 y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어때요? 요걸 곱해주면 되고, 또는 여기서 x 자리에 y를 넣어봐요. 그러면 요게 y가 되면서 요 결과를 집어넣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놀라운 식이 나오는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교과서에 이 식이 없어요. 찾으면 제발 좀 갖고 와주세요. 저도 제가 유도했다고 말하기 민망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들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돼요. LTI 필터링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Y센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하면 얘가 어때요? T1-T2의 함수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T2가 되는데 여기에 T2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여러분이 오물딱조물딱 해보면 위에서부터 식이 하나씩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오토 코릴레이션 릴레이션으로부터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각각을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t1, t2를 t 플러스 타우와 t로 바꾸고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 하고 그 다음에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타임 에버리지를 해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넣고 t2 자리에 t를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를 그렇게 타임 에버리지 한 것을 어떻게 쓰자고 했어요? 여기 슬랜티드 된 r을 쓰자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해보면은 이 타임 에버리지를 해보면 요 녀석만 영향을 받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이렇게 되고, 더 기울여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Y센 스테이셔너리면 어떻게 돼요? 타임 에버리지 안 해도 이놈이 나오니까 이게 다 말이 되죠. 자, 이제는 그러면 얘는 스페셜 케이스에 불과하니까 파워 스펙트럼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X의 파워 스펙트럼이고 쟤는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기 컨주게시 붙죠. 그 다음에 Y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뽑아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처럼 보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다가 어때요? 요런 걸 뭐라 그래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이거를 파워 스펙트럼에서 요걸 특별히 이거를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해요. 파워 트랜스퍼 펑션으로 각각의 f에서 스케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요것만 보면 x의 파워 스펙트럼을 그냥 스케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이 인티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필터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으로 파워가 어때요? 스케일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임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x of t가 있는데 탭을 두 개를 달아요. 그래서 LTI 필터링을 각각 수행해서 우리가 y와 z를 얻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어떤 f1 근처에서 아주 좁은 델타 높이는 1인 그런 어떤 h1 of f라는 필터로 필터링을 하고 여기서는 F2라는 데서 높이가 1이고 또 똑같이 뭐 델타 그리고 얘랑 오버랩이 없다고 합시다. 그냥 아주 작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서 왼쪽 X는 요걸로 필터링 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도한 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요렇게 되겠네. 여기는 요 X는 요걸로 필터링 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 감이 딱 오죠, 이제는. 이게 와야 돼요. 유도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얘랑 얘랑이 넌 오버래핑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크로스 파워도 0이겠죠. 0을 적분해봤자 0이니까. 맞습니까? 참고로 크로스 파워는 어때요? 파워 스펙트럼은 리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컴플렉스 시그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합시다. 자, Y센 스테이셔너리라고 해보세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Y센 스테이셔너리 X of T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0이 되죠. 똑같이 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는 타임 에버리지를 안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뭘 얻죠? 얘를 얻죠.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0이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모든 T1, T2에 대해서 0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Y센 스테이셔너리면 맞아요? 이게 서로 다른 프리퀀시 성분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LTI라는 게.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non overlapping 인터벌 내에 있는 frequency 컴포넌트죠. 본래대로 하면 어때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니까 여기는 오소고널하다고 해야죠. 제로 민이면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uncorrelated. 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Ysense 스테이셔너리일 때. 그러니까 Ysense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는 스펙트럴 도메인상에서 매우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을 지금 정의했잖아요. 그냥 지금은 저렇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x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two variable 펑션으로. 왜냐면 t1, t2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expectation 한 다음에 x를 2pi f1 t1 dt1 그 다음에 xt2 e to the minus j 2pi f2 t2 dt1 컨주기. 이렇게 하면 마치 뭐예요? 마치 주의하세요. 마치 첫 번째는 x의 f1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만약 이런 게 존재한다면 두 번째는 x2에서의 트랜스폼의 컨주기 단 거죠. 이거의 기대값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by frequency spectrum이라고 해요. 그래서 by frequency spectrum으로 보면 나중에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로부터 보세요. F1과 F2가 같지 않은 지점, 같은 지점 어디 있어요? 요게 같은 지점들이죠. 이것 이외에는 어때요? 이 선상 이외에는 by frequency spectrum이 0가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잘 해석을 안 했어요. 교과서에서 이 그림 못 봤어요. 저는 이거 매우 좋아하는데 이건 더더욱 잘 없죠. 근데 이것은 저 안톤 나폴리타노의 Generalization of Cyclostation Process 보면 무수히 나와요. 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임펄스 펜스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적분해서 어떻게 돼요? 이걸 적분하면 파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얘도 파워 스펙트럼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모든 F1, F2에 대해서 2D 적분을 하면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X에 그러려면 어때요? 이게 라인 매스여야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임펄스 펜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임펄스 펜스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이러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어요? 이상야릇하게 휘어질 수 있죠. 물론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게 선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임펄스 펜스들이. 그런 것들은 다 almost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로 하고 얘가 특별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등간격으로 요 간격이 뭐 이 간격으로 봐도 되죠. 다 일정한 것을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처음에 좀 비슷한 걸 봤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8에서 3은 8-3은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럼 K무크 9의 1은 뭐냐? 9의 1은 당연히 우리가 통신쟁이들이니까 이게 리얼이고 밴드 패스고 당연히 랜덤 프로세스일 때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정의할 수 있죠.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센터 프리퀀시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이제 페이즈를 0으로 선택했어요. 편의상. 이렇게 해서 항상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리얼 파트를 XC라고 하면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XS of T의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르게 쓰면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라는 것은 이렇게 써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리얼 랜덤 프로세스의 예를 들면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워 스펙트럼을 알면 이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워 스펙트럼을 어떻게 알 수 없겠느냐? 또는 거꾸로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나 오토 코릴레이션을 알면 예를 들면 인페이스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럼이나 오토 코릴레이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사실 했어요. 학기 초에 이것이 밴드 패스의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X of t가 Y센 스테이셔너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다 뭐예요? Y센 스테이셔너리티는 모멘트 가지고 하죠. 그래서 first moment를 가지고 하면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 기대값은 모든 t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DC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밴드 패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뭐 mu x of t는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가지고 맞아요? Y센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2배의 인페이스 컴포넌트의 오토 코릴레이션. 근데 인페이스 컴포넌트도 Y센 스테이셔너리가 되고 그 다음에 J의 2배의 쿼드러처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그것도 타워만의 함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페이스와 쿼드러처 또는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 알겠어요? X가 Y센 스테이셔너리면 얘가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언뜻 보면 X sub C 인페이스의 오토 코릴레이션만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 2배가 돼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왔고 얘 두 개가 같아서 2배가 된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add 펑션이 되고 뭐 하여튼 봅시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리얼 이번이고 당연히 얘는 리얼 add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은 뭐냐면 x of t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렇죠? 저렇게 나타날 때 x of t가 리얼 밴드 패스 Y센 스테이셔너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퍼티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요걸 원하죠, 요거를. 그래서 저 녀석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데 해보면 또 컴플렉스이면서 Y센 스테이셔너리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소리. 예. 소리예요, 소리. 예, 이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예, 좀 헷갈렸어요. 얘는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밴드 패스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베이스 밴드일 리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당연히 뭐 XL의 미는 당연히 0이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럼 얘기를 해야죠. 파워 스펙트럼은 어때요? 일단 얘의 파워 스펙트럼,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해서 얻은 것과 하면은 이렇게 돼요. 4분의, 알겠어요? 이게 뭐 2배가 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을 베이스 밴드일 거 아니에요? 센터 프리퀀시 마이너스 F로 FC로 옮겨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옮겨요. 근데 얘는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어때요? 리얼 이분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게 이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쉬프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요걸 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거 푸리에 트랜스포 하면 되죠. 2배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얘가 리얼 이분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리얼 이분이죠. 그 다음에 얘가 리얼 아드예요. 그럼 얘는 pure imaginary odd죠. 그런데 j가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리얼 아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Ysense 스테이셔너리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리얼 이분으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리얼 Ysense 스테이션이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FC로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이거를 파워 스펙트럼을 4배 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A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고. 왜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얻을 때 어땠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2배 한 다음에 베이스밴드로 내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2배 하는 건 파워 스펙트럼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4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4분의 1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비대칭 때문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이븐 파트랑 아드 파트를 구해요. 이렇게 되겠죠 아마.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고 얘는 J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나와 있듯이 잠깐 2배가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더하고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주희 씨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 이렇게 생겼어요. 파워 스펙트럼이 플랫해요. 어떤 밴드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FC를 센터에 잡지 않아요. 주희 씨 이 얘기였죠, 그렇죠? 센터에 잡지 않아요. 여기 오프셋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 딱 가운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가운데 잡은 게 쉬우니까 가운데 잡은 것부터 합시다. 자, 얘는 4배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얘를 딱 때리면 어때요? 리얼 이븐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리얼 이븐 파트랑 아드 파트를 나누면 결국 뭐예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제로죠. 인페이스 쿼드러처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제로라는 건 뭐예요? 크로스 파워가 제로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스펙트럼이 제로니까 오토코릴레이션. 지금 Ysense 스테이셔너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Ysense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타임 에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프로세스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요? 얘를 가운데로 잡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때요?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은 얘는 아마 이렇게 생겨 먹을 거고 얘는 어떻게 생겨 먹어요? 이렇게 생겨 먹나요? 아니지. 어떻게 생겨 먹어요? 모르겠는데. 여기 빼야죠. 이렇게 되나? 아니, 있지.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얘 2개 더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여기는 나오고, 얘는 위에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는 이거지만, 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저기서 add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제로예요. always.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놀랍게도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컴플리멘타리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해요. 컴플리멘타리 오토코릴레이션을. 그러면 오물딱조물딱 해보면 이게
모든 타워에 대해서 제로예요.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Y센 스테이셔너리티가 리얼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Y센 스테이셔너리티가 제로민 Y센 스테이셔너리 좀 하죠. 프로퍼 랜덤 프로세스를 주는 거예요. 이거 했죠 지난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우 주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9의 2네요. 9의 1.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밴드위스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RMS 밴드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RMS 밴드위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안 좋은 정의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무슨 스퀘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베리언스랑 보면 알겠지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일 때 극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때 저도 OFDM 막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에 대해서 논문을 쓴 그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커미티 멤버로 있었고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어요. 루지아나 스테이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논문을 썼길래 막 봤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RMS 밴드위스가 Y센 스테이션의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와 매우 관련이 있더라고요. 매우. 우리가 충분히 긴 시간을 봤을 때. 밴드위스의 역수를 취하면 타임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충분히 긴 시간을 봤을 때는 RMS 밴드위스가 쉐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RMS 밴드위스가 PAPR을 거의 결정하더라고요. 또 어쨌거나 그래서 RMS 밴드위스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얼만 가정합시다. X는 리얼. 왜? 우리가 통신쟁이니까. 그렇잖아요. 통신쟁이는 어때요? 리얼 베이스 밴드, 리얼 패스 밴드 또는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인데 일단 리얼 합시다.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 이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밴드위스는 어때요? 내가 차지하는 곳이죠. 할당 받으면 여기 할당 받으면 여기 할당 받죠. 리얼에서는.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내가 베이스밴드에서 몇 메가헤르츠 할당 받았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앱솔루트하게 재려면 스트릭트하게 여기까지 재야 되겠죠.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RMS도 요거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메트리컬하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럼을 제곱하고 프리퀀시를 적분을 해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뭐예요? 여기를 다시 나눠줘요. 이걸로. 그러면 그런 거 물론 스퀘어 루트가 있죠.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느냐? 이게 넌 네거티브 시메트릭이잖아요. 그럼 마치 저거를 PDF, 랜덤 베리어블의 PDF라고 봐보세요. 또는 아니면 어떤 매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로테이셔널 이너셜 계산하는 게 베리언스 계산하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베리언스라고 하세요. 베리언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제로민일 때. 맞습니까? 이게 시그마잖아요. 바로. 요게 뭐예요? 요게 여러분이 자주 쓰던 덴서티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x제곱 덴서티 오브 x dx에 해당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밴드일 때는 RMS 밴드위스는 이렇게 정의해요. 그 다음에 x가 리얼 패스 밴드면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리얼 이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이제는 어떻게 재야 돼요? 내가 할당받은 구간은 여기죠. 이 길이를 재야죠. 맞습니까? 이 길이를. 이 길이 할당받으면 여기 할당받잖아요. 여기서는 요만큼 쟀듯이 시그마로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의 미인을 찾아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구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2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F바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F바는 요 구간에서만 민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고 민이니까 F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F 하면은 뭐예요? 얘가 덴서티가 되고 맞아요? F바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RMS 밴드위스는
2배의 스퀘어 루트에, 왜냐하면 여기가 시그마라고 하면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2배의,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데 차이점은 F바를 빼야죠. 아, 0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 식을 그냥 왜 이상하게 암기하자가 아니라, 이것을 마치 여기서는 베리언스 이걸 덴서티로 놓고 여기서는 베리언스의 2배라고 생각하면 RMS 밴드위스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보니까 여기서 이게 9의 2고 이게 9의 3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천천히 나가는지 알겠죠? K무프 강의가.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한 게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가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따라가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찍고. 예, 10의 1, 2, 3은 매우 간단해요. 10의 1, 2, 3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X of T가 리얼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예요. 자, 조금 전에는 Y센 스테이셔너리를 주로 봤는데 Y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Y of T를 딜레이를 주고 스케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를. Y의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거 안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안 봐도 어떻게 나와요?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A제곱에 이렇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뭐 리얼 밴드 패스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 결과 자체는. 근데 이것을 이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놨을 때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얘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 여기다 써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Y of T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리얼 파트 오브 A의 XL of T-T0 e to the minus J 2 pi FC T0의 e to the J 2 pi FC T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컴플렉스 엔벨로프죠. 이제 얘가 YL of T.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오토 코릴레이션은 Y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T1, T2라고 할까요? 자, 어떻게 돼요? 정의대로 하면 expectation A XL T1 T0 e to the minus J 2 pi FC T0 곱하기 AXL의 T2 T0의 e to the minus J 2 pi FC T0의 컨주기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저절로 캔슬 되죠. 그렇죠? T1, T2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간단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시그널이 밴드 패스 필터링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LTI를 먼저 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얘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얘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얘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있으면 놀랍게도 뭐예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strictly linear time invariant 필터링이 되면 컴플렉스 엔벨로프들도 컴플렉스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strictly linear time invariant 필터링이 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2분의 1이 붙고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되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H를 스페큘라 채널,
또는 레이 베이스드 모델, 디렉 델타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없고 사실 밴드 리미티드 되니까 그때는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필터링 됐을 때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을 알고 싶겠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죠. 딱 보면 어때요? 얘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분의 한 다음에 얘를 쉬프트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배웠던 걸 다 결합하면 매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의 1, 2, 3은 이게 다예요. 실제로. 네, 특히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노이즈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Z라고 놓고 쳐다보면 10의 1, 2, 3에서 결국은 얘를 이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계산하잖아요. 이거 밴드 리미티드라고 합시다. 이거 밴드 리미티드,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뭐 이런 거예요. 다 아니면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 그래서 노이즈일 때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애더티브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 뭐 밴드 리미티드, 밴드 패스에서 이걸 쭉 얘기해요. 왜냐하면 통신 시스템에서는 어때요? 밴드 패스 필터링하고 들어온 시그널을 그럼 밴드 패스 노이즈가 사실 더해지는데 컴플렉스로 내리면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게 10의 1, 2, 3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거 자체는 그렇게 다루지 않겠어요. 다른 과목에서, 통신 과목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K무크에 11의 1, 2, 3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 이론만 자꾸 배우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얘기 안 해준다.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들. 예를 들면 PAM, 뭐 QAM, 뭐 OFDM, 뭐 다이렉트 시퀀스 CDMA.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DFT 스프레드 OFDM. 뭐 이런 좀 팬시한 최근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뭐 안 되면 NR, 사실 이거랑 이거죠. 5G NR은. 뭐 파워 스펙트럼 좀 알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다음 시간까지 요거를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내일 아침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